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티커숍의 리뉴얼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에모지 등 각기 스티커 페이지를 네이티브로부터 웹으로 이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발표는 영어와 일본어로 제공되므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텐 이온 에드워드입니다. 32세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을 아시나요? 노르웨이 해적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해적이니까 물건을 훔칩니다. 8년 전에 일본에 와서 일본의 미인을 훔쳐서 노르웨이로 데려갔습니다. 제 고향은 노르웨이의 서쪽에 위치하는 인구 3,000명 가량의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작년부터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인구와 노르웨이의 인구는 거의 같은데요. 후쿠오카가 더 콤팩트해서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는 제 고향과 많이 다르지만 후쿠오카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작년 2월부터 라인 후쿠오카에서 UIT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2달 정도는 오피스에서 일을 했지만 그 후 바로 재택근무로 되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4살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도 크건 작건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픽은 스티커숍의 리뉴얼 프로젝트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스티커와 에모지의 페이지를 네이티브로부터 웹으로 이행했습니다. 스티커와 에모지 페이지는 과거 1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슬슬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몇 가지 리스트 페이지를 네이티브로부터 웹으로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스티커와 에모지의 페이지도 웹으로 이행했습니다. 네이티브로부터 웹으로의 이행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웹으로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젠다입니다. 먼저 스티커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메리트는 있는 건지, 웹페이지를 만든다면 어떠한 툴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다양한 허들,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스티커숍이란 뭘까요? 아마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스티커나 에모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홈에서부터 생긋생긋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은 스티커숍이 열립니다. 귀여운 문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음성이 나오는 스티커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스티커숍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네이티브와 웹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스티커의 페이지를 열면은 네이티브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웹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입니다. 올해 8월 말이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스티커의 페이지는 원래 이랬습니다. 이것은 네이티브입니다. 실은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의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스티커는 제 아들 에도스케와 아내 그리고 저입니다. 사용해 봐 주세요.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건 웹입니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개량을 위한 작업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차후에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개의 화면을 이렇게 나란히 시켜보겠습니다. 네이티브와 웹입니다.
디자인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개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최신 버전을 일본 공개하기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메인테넌스와 속도입니다. 먼저 메인테넌스입니다. 모든 페이지를 외부로 하면은 베이스 코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기능과 동작은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추가시킵니다. 디자인도 같습니다. 또 버그가 네이티브의 라인 앱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버그는 그 라인 버전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릴리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인 버전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불안하겠죠? 하지만 웹이라면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유저들에게 일제히 수정을 할 수가 있어 유저들도 편리합니다.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웹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릴리스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의 니드에 보답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편리한 기능 등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릴리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코드베이스의 경우 통신 시간, 구현 시간, 그리고 기능과 디자인의 테스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UI 디자이너 여러분들은 픽셀에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은 변화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웹이 결코 네이티브보다도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로부터 웹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티커샵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열게 됩니다. 그것은 웹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커샵은 라인의 앱을 통해서 열지만 하지만 앱이 웹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뷰는 브라우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메리트가 있습니다.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고 단말의 브라우저만 지원하는 것은 디벨로퍼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모던 웹 개발에서 자바스크립트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많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각 프레임워크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탄탄하여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플러터, 앵귤러, 리액트, 뷰, 그 위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중 리액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티커샵은 원래 리액트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왜 리액트를 선택했는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팀과 프로젝트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는 메리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생도 있었습니다. 웹 개발도 단점이라고 할까요? 구현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구현 못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현이 가능한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의 방침을 바꿔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한 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웹 개발의 한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문제는 아마도 뒤로 가기 버튼일 것입니다.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의 뒤로 가기 버튼으로 인해 웹 내비게이션이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커스텀 히스토리 스택을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작하고 싶을 경우 워크어라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팝 스테이트 이벤트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구현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브라우저와 같은 웹 내비게이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앱의 키보드 또한 조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를 열기 위해서는 유저는 반드시 그 전에 한 번은 웹앱을 열어줘야 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터치하면 키보드가 열리게 됩니다. 웹앱을 열 때 동시에 키보드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열 경우 웹페이지의 플로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픽스드나 스티키의 CSS 룰이 바뀝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헤더는 가장 상단에, 푸터는 가장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앱의 키보드를 열면 더 이상 그 위치를 고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기 때문에 스펙 방침을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iOS에서 수정하는 것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픽스드와 스티키 대신 앱솔루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윈도우 이너 하이트의 이벤트를 등록해서 하이트에 변화가 생긴다면 아마도 앱의 키보드가 열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헤더와 푸터 등 요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웹의 공유 기능은 네이티브보다 적습니다. 웹쉐어 API로 네이티브의 공유 메커니즘의 일부를 호출합니다. 다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많지 않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의 경우 사파리와 안드로이드용 크롬 브라우저 뿐입니다. 웹뷰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URL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와이프 기능 또한 개발자가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물론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이티브는 이와 같은 기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UX적으로 좋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앞 페이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웹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쪽은 두 개 페이지가 잘 보입니다. 리얼 환경에 릴리즈하기 직전에 매우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단말기의 진동 모드입니다. 웹은 진동 모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스티커샵에는 사운드 스티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운드 스티커 페이지를 열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진동 모드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끄고 싶어 하죠. 가령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티커를 보다가 갑자기 소리가 난다면 난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투성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래터와 같은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리뉴얼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이나 앱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모든 연계와 의존 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클릭해서 이동하는 등의 연계가 모두 유실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다른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거나 또 현재 스펙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또한 하위 호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앱을 훼손하지 않도록 API 리스폰스의 애트리뷰트를 삭제하지 않고 변경도 하지 않고 추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URL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URL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RL을 변경해야 한다면 리다이렉트 룰을 확실하게 정해둬야 합니다. 다음은 릴리즈 방침에 대해서입니다. 동시에 모든 유저에게 릴리즈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릴리즈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크지 않는다면 서버의 로딩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에러가 발생하는 유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네이티브 앱과 새로운 웹앱을 비교해서 각각의 유저빌리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 개발의 장점과 힘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보다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유저, 즉 타겟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용 니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크롬과 사파리의 최신 버전만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인 경우 오래된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CSS 플렉스나 CSS 그리드 등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웹쉐어 API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유저가 밖에서 일하고 특별한 하드웨어, 예를 들어 아이패드만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네이티브로 앱을 만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유저가 누구인지, 유저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리소스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현재 프로젝트를 이겨내야 할 때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